반갑습니다. 닥코TV의 닥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정대로 여러분들 제 친구처럼 그 선택을 하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제 친구의 사례를 제 친구가 최근에 또 만난 친구가 또 1년에 또 큰일 날 뻔했던 또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선택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으로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PD 수첩 예전에 그걸 보면서 뭐 부동산 투기꾼 뭐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전에 제가 잠깐 사례를 들었는 게 갭 투기에 대한 이런 비밀을 이 PD 수첩에서 파헤친 적이 있거든요. 혹시나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 대한민국에 뭐 내노라 하는 임대사업자 중에서 정말 뭐 관리하는 채수가 많으신 분들, 대표적으로 몇백 세대들 이상 분들의 문제점들,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세대수를 관리를 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정말 피해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상당히 본다는 거죠. 자, 이 사례를 더불어서 제 친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결혼을 이제 한지는 1년 정도 됐는데 계속적으로 그 전에 본인 예전에 혼자 살던 그 자취방 비슷한 원룸은 아닌데 투룸 정도의 그런 그 다가구 건물의 투룸 정도에 있는 거기서 전세로 혼자 살고 있다가 결혼하고 와이프랑 잠깐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확실하게 지금 내가 뭐 돈이 뭐 많아서 내가 아파트로 이사 가거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결혼하고 나서 일단은 제 친구 집에서 와이프가 이제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가 도저히 여기서 이제 나중에 애도 낳아야 되고 또 집도 너무 좁고 사는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까지는 내가 돈이 없더라도 그래도 빌라는 한번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주변에 있는 빌라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사서 빌라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빌라는 사봤자 가격도 떨어지고 투자성으로 안 좋아. 아파트랑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정적인 전세에 살다가 나중에 뭐 돈 좀 모으고 나중에 뭐 아파트를 사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빌라 전세를 알아보게 되는데 일단 주변에 있는 원래 다가구 건물, 원룸 주변에 있는 매물을 쭉 보러 다니는 되는 거죠. 부동산에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뭐 신혼부부고, 뭐 곧 애도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빌라는, 지금 원룸은 너무 작고, 빌라 전세로 나온 것좀 좀 알아봐 달라 했는데, 그 중개사가 이제 돈은 얼마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몇 평을 찾는지 쭉 물어보겠죠. 뭐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뭐 지금 회사 위치랑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걸 찾으시나요? 물어봤는데, 일단은 본인 돈에 맞는 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신축에 있는 빌라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축 빌라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지었던 거. 그래서 이 친구가 딱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여기 너무 낡고 별로다 건물도 안 좋고 위치도 안 좋고 되게 좁고 근데 전세가가 저렇게 높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군데를 보러 다녔는데 구축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전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소에서 소개해 주는 게 지금 가지신 돈으로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혹시나 뭐 대출이 된다거나 뭐 전세자금 대출로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냐? 그러면 더 좋은 빌라 갈 수 있다 하니까 전세자금 대출 그걸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신축 빌라를 이제 막 보러 다니는 거죠. 최근에 지었던 빌라를 막 보러 다니는데 제 친구가 그 빌라를 딱 보자마자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들 빌라 요즘에 안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와 빌라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아파트 정말 저리 가라고. 뭐 내구성이라든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빌라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도 요즘 정말 잘 빠지고 뭐 어떤 빌라는 이렇게 막 남향의 3베이 이런 구조로 딱 잘 만들어져 있고 안에 내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또 빌라가 뭐 매매라든지 전세 입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양하기 전에 그 안쪽에 막 옵션을 막 엄청나게 넣게 되는데 제 친구가 딱 들어갔는데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요즘에 벽걸이 말고 중앙 이렇게 천장이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것도 설치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그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옵션으로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살려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넘을 건데 저것도 좋고 에어컨도 달려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그 중개업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이사를 뭐 계약을 해서 전세로 계약하게 되면 이사비도 지원을 하겠다.
이것만큼 더 좋은 제한이 있을까요? 어차피 전세는 내가 내 돈 다 그냥 나중에 돌려받을 뿐이고, 왔는데 옵션이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더 좋은 거 살 필요도 없고 에어컨도 필요 없고, 와, 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요즘 하도 미세먼지, 대구도 여러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장난이 아닌데, 미세먼지 이렇게 막 해서 공기청정기 쫙 해주면, 와, 나중에 애가 나중에 태어나더라도 나중에, 와, 정말 살기 좋겠다, 저걸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이제 와이프와 이제 제 친구가 둘이 이제 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다가 전화를 받고,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1년에 제가 소개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잠깐 스톱하고 빨리 다시 와라, 만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뭐 그 다음 날인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치를 제가 보고, 신축 빌라, 제가 얼마 전에도 그 PD 수첩 관련해가지고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런 빌라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은데, 혹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좀 더 알아보자, 잠깐 계약을 홀딩하고 잠깐 다시 와라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알아봤는데 위치가 뭐 나쁘지 않죠. 최신축에다가 뭐 평형수도 좋고, 근데 가격도 그때 2억 초반이었는지 2억 중반이었는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만약에 그 업자라 그러죠, 이 건물 매매하시는 분, 이 주인이라 그러나요? 건축주가 주인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PD 수첩에 나왔던 건축주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하죠. 막 분양을 하는데, 매매로도 분양을 하고 나중에 전세로도 분양하는데 PD 수첩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매가와 빌라 매매가와 빌라 전세가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에 있는 전세가 2억이라고 치면 실제로 매매가도 2억이라는 거죠. 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축비가 있겠죠. 땅값하고 건축비가 있는데, 처음에 건축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 또 본인도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겨 먹는, 뭐 당연히 그 본인이 이익을 가져가야 되겠죠. 공짜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인부분들 임금도 줘야 되고 본인도 어느 정도 남겨야 되는데, 거기만큼 또 차익이 필요할 것이고, 그 혹시나 그 PD 수첩에 나왔지만, 이것을 건축주가 다른 일반 명의를 빌리든지 뭐 어떤 사람한테 팔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도 R이라는 걸 준다고 그랬죠. R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리베이트, 돈이란 거죠. 명의를 줘서 그 사람한테 파는 대신에 얼마만큼의 리베이트를 준다는 거죠. 또 그 업자가 또 끼게 되죠. 중개업자. 이런 빌라 메토에 있는 여기를 전세로 예를 들어서 2억에 맞춰준다면, 거기도 또 리베이트, R을 또 주는 거죠. 그러면 세 명이 이런 차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땅에 있는 땅을 사고 여기에 있는 건축을 짓고 뭐 이게 다세대 빌라가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한 세대를 분양하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모든 1년에 뭐 3가지의 이런 차익을 남기는 이 총 합쳐진 돈과 똑같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전세 비용이라는 거죠. 여기 안에 아까 그 방에 제 친구가 정말 정말 좋아했던 천장형 에어컨과 또 그 공기청정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 비용이 매매가가 똑같다, 오히려 매매가보다 더 비싸다. 왜? 거기에 항상 그 차곡차곡 붙는 그 리베이트 비용과 옵션 비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 친구는 그냥 그걸 사도 되는 건데, 이 친구는 너무 좋다 해가지고, 와, 이거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 받을 돈이라 생각하는 거죠. 전세는 어차피 2년 뒤에 나는 나가면 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야, 전세니까 뭐 상관없지. 그리고 빌라는 뭐 어차피 사도 어차피 그 투자성은 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에이, 그는 그냥 전세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던 와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야, PD수첩 한번 봐라 해서 있는 자리에서 PD수첩 제가 유튜브로 틀어줬죠. 이런 일이 있다, 너 이거 알아보고 하는 거 맞냐, 이 무조건 전세가를 무조건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혹시라도 그 안에 있는 뭐 엄청나게 좋은 리모델, 뭐 이렇게 막 인테리어라든지 옵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혹하지 말고, 정말 너도 그 돈이 다 네 돈이 아니지 않냐, 그게 다 어떤 일부 80%, 70, 80% 정도는 네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되고, 나머지 돈은 네가 이때까지 피같이 모은 돈인데, 이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계약을 하자. 그래도 급한 거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 친구가 그래, 일단 한번 알아보고 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일단 하지 말고 조금 더 본인이 알아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제 친구가 이 신축 빌라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알아봤겠죠. 본인이 알아보고, 근데 주변에 좀 더 본인이 시세를 알아보러 돌아다니니까, 이 정도 전세는 좀 높다, 아무리 신축이지만. 그래도 빌라 사는 거 대비해서도 매매가나 전세가나 거의 다른데, 뭐 1, 2년 차 준신축 대비해서도 비슷하다, 2억 정도면 그 정도 평소에 매매가랑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건축주가 누군지 또 그런 임대인이 누군지는 저도 사실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또 그 사람이 무조건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신축 빌라에 전세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그때 그 PD 수첩을 보고 와 상당히 저는 말리고 싶다. 그 친구도 다행히도 그 영상을 보고 와이프랑 빨리 잘 얘기가 돼서 이 계약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는 아직까지도 지금 본인이 원래 자취하고 있던 그 투룸 거기서 살고는 있긴 한데 결론이 난 것은 다세대 빌라 전세로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뭐 여기서 정말 너무 좁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은 구축 작은 소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혹시나 네가 소형 아파트로 가게 될 때도 혹시라도 계약하기 전에 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다시 연락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잘나가지고 제 친구의 뭐 위험성을 이렇게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그렇다면 아니면 내 주변에 누가 내 가족이 누가 내 친구 중에 누가 혹시라도 빌라 전세 신축 빌라죠. 특히 신축 빌라에 혹시라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라. 그 임대인이 정말 우량 임대인이 맞는지 정말 주변에 뭐 전세 계약을 잘해가지고 바로바로 뭐 건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본인이 관리도 못할 정도가 맞는지 아니면 정말 명의만 본인이고 정말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지 실제 계약할 때 이 얼굴을 보고 다 해야 되겠죠. 즉 주인 나오라 해가지고 대리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와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리로 막 계약한다거나 뭐 부동산에서 알아서 위임장 사서 할게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빌라 전세에 대해서는 그 PD 수첩본의 편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신중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신축 빌라 전세 사시지 마시고 그냥 소형 아파트의 전세를 사시면서 그 빌라에 소형 아파트의 전세를 사시면서 중장점을 좀 더 모으시고 조금 더 나은 주거환경 아파트를 선택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도 제 친구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오늘 하루가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 여러분들 도움 되셨습니까? 혹시라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시는 분들께 내용이 좋다면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